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8월 지금 8일이 되겠습니다.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 5.18 문제입니다. 5.18 진상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5.18 진상 보고서는 허구이다 해서 상중하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율보 2024년 7월 24일자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6월 24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대국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종합보고서는 위원 9명 중 우파 성향 3명이 반대한 것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조사해도 근거를 찾지 못한 사건들을 소위 5.18 단체들의 주장에 맞추어서 사실로 둔갑시켰다는 게 우파 우익 인사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근거도 없이 사실로 둔갑시켜 종합보고서에 집어넣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소개한 것입니다. 자율보사에서 첫 번째 소개한 것이 7월 24일자입니다. 자, 첫 번째 꼭지입니다. 5.18 진상위 우파 의원들 종합보고서에 왜곡된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6월 대국민보고서에 불참한 5.18 진상조사위 위원은 이종엽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예비역소장이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현 변호사입니다. 이 세 사람. 이들은 5.18 진상조사위가 사실로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을 수적으로 많은 좌파 의원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진상규명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우파 의원들이 말하는 진상규명 불능 사건은 봅시다. 첫 번째,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시위대에 의한 무기고 습격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권용훈 일병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했는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 셋째, 1980년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부근 21 광주역 일대 21일 전남대 및 도청 앞에서의 최초 발포가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현장 병력들의 자율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네 번째로 1980년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 전입 빌딩 등에 대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 다섯 번째, 진상규명에 결정된 성폭력 사건 16건 중에서 13건의 근거 등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5.18과 관련해 항상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음에도 진상조사위는 근거를 제대로 찾지 않은 채 다수결로 진상규명이 되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종합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5월 21일 광주 전남 무기고 습격 증인 있음에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5.18 당시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28개 기초 지자체에 있었던 무기고가 피습을 당했다는 것이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18 특검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무기고 습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파 위원들은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무기고 습격이 있었다는 공문서와 증인들의 관련 내용을 찾아내어 확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문서 및 생존 목격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1980년 5월 21일 오전 시위대에 의한 무기고 습격이나 총격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파 위원들에 따르면 시위대가 무기고를 습격한 지점이 5월 21일이라고 증언한 사람은 습격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3명과 이들에 대한 징계 기록 등 공문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파 위원들에 따르면 남평지서, 영산포지서, 금송동 파출소가 5월 21일 오전에 습격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화순경찰서는 이날 오전 무장시위대가
경찰서 내부까지 침입해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화순경찰서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당시 치안본부 감찰계가 작성한 전남 사태 관련 기록 2편으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18 진상조사에는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5월 21일 오전 각 지역 무기고에 대한 습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종합보고서에 수록한 뒤에 진상규명이 되었다는 식으로 기소를 했다고 우파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 권용훈 일병 사체 검안서 있음에도 종합보고서에 넣지 않아. 자, 요거 봅시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하고에서 발생한 권용훈 일병 사병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것인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것인지를 놓고도 5.18 진상규명위 내부에서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날 오후 1시경 시위대가 계엄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진 뒤 시위대 쪽 장갑차와 차량이 계엄군을 향해 도진했다 했습니다. 당시 경무장만 하고 있던 계엄군은 도진한 장갑차와 차량을 피하려다가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권용훈 일병이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권 일병의 사망이 알려진 뒤 계엄군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결국 전남도청 앞 계엄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1995년 5.18 특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지역법원에서 권용훈 일병은 계엄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이 판결을 차용해 권일병 사망은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건이라고 결론 짓고 종합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우파 위원들은 하지만 2022년 광주 고법 판결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목격자 진술, 새롭게 확인된 권일병의 사체 검안서 등에 대한 보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권일병은 시민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새로 찾아낸 사체 검안서를 보면 권일병이 두부 관통상, 즉 총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체 검안서에는 계엄군 측 장갑차의 무한 궤도, 캐터필러에 의한 사망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계엄군은 캐터필러 장갑차를, 시위대는 차량형, 바퀴가 달린 차량형 장갑차를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권일병의 사체 검안서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때 확보한 군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고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에서도 광주 고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파 위원들은 권일병의 사체 검안서가 위조, 변조,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군의관이 작성한 사체 검안서는 신빙성을 가벼이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사 /13 군경 피해 직권조사 보고서에 실린 권일병 사망과 관련해서 45명에 대한 진술조사 결과 권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 치여 사망했다는 목격자와 계엄군 시위대에 치여 사망했다는 목격자가 동일한 8명인 보고서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우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보안 조사를 못했기에 우파 위원들은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5.18 진상조사위는 이를 무시하고 계엄군 장갑차의 소행 이런 식으로 종합보고서에 기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합보고서에 계엄군의 발표와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신군부가 5.18 진압작전을 사전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기술했고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발포 상황에 대해서도 계엄군 상부의 발포 명령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편향적인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실었다는 것이 우파 위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전경운 기자의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